대한민국 서울의 한 고층 건물. 아저씨, 아줌마, 뭐라도 좀 해봐요. 이 목소리는 서울의 한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갇힌 한국인들에게 소리치는 한 중국인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내 그 여성은 눈물을 터뜨리고 왜 다들 가만히 있냐고 살 방법을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온누리타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항저우 출신의 장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올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인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갈 생각도 안 해봤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굳이 시간과 돈을 써서 해외여행을 갈까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죠.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그 의류 공장은 저희 조부모님 때부터 운영을 하셔서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저희 조부모님은 평생을 고생하고 헌신해서 작은 공장부터 지금의 큰 공장까지 일궈왔다고 들었어요.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고생도 안 하고 쉽게 할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온 공장을 몇 번이나 말아먹을 뻔했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다르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니었고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공장은 쉬는 날이 많아졌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떠나시기 전엔 오히려 저에게 공장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영업을 해와서 따왔죠. 아버지가 따온 일거리 중에서는 한국에 있는 업체도 있었어요. 저희 공장에 의뢰를 준 그 한국 업체는 디자인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한국 업체를 보고는 종종 역시 한국도 우리 중국의 힘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그때는 아버지 말이 맞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장은 한국 업체와 일을 종종 했지만 저는 물론 아버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은 전부 메일과 채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지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메일과 채팅으로도 일이 힘들다면 다른 나라 업체들이 오히려 저희 공장으로 출장을 왔었어요. 그중 한 한국 업체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까지 온 그 한국 업체의 대표는 저의 아버지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굽신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던 것도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희 공장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기도 했죠. 사실 알고 보면 저희 공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업적으로 공장이 필요해서 그 한국인은 감사함을 표시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손도 돕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학교 쉬는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장일로 부족해진 공부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다를 떨지 못하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수다를 떨지 않고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 친구가 방학 때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들어보니까 한국이 엄청 좋았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그만하기로 하고 한국에 갔던 친구 보고 한국이 뭐가 좋냐며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고는 저는 그 친구에게 너는 모르겠지만 한국 업체와 일해본 내가 더 잘 안다며 한국은 다들 가난해서 우리나라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한국은 가난하지 않다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았고 이 친구가 단순히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업체와 일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 말이 다 맞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짓을 했었어요. 한국을 다녀온 친구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날은 화가 나서 집도 혼자서 왔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아버지는 우리나라 중국이 세계 최고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진 채로 사니까 친구들이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추세였어요.
K-팝이나 한국 문화가 좋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희 집이 의료 공장을 하니까 그 일과 관련된 과를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하도 커서 대학교를 가면 대부분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기숙사에서 살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거의 모든 생활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바뀐 시내로는 나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루했어요. 하루는 시내에 나간 지 오래되었기도 하고 맨날 학교 도서관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시내로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더라고요. 친구에게 말하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것이라고 갈 거면 저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하루만 기분 전환을 하자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시내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자고 친구를 꼬셨습니다. 그 친구도 제 말을 듣고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했죠. 자기도 디저트를 안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친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이었는데 저희가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도중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도 오늘 날씨 예보에 비가 없었는데 비가 와서 당황스럽다고 하셨어요. 비를 뚫고 천천히 달려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우산도 가져오지 못해서 비를 맞으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간 카페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어요. 이 카페는 디저트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페는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카페는 4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엘리베이터도 엄청 느리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해서 디저트를 먹는데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밥도 안 먹고 디저트로만 배를 채웠어요. 역시 시험 기간에는 단 것을 수시로 먹어줘야만 활력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디저트도 양껏 먹고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저희는 초저녁에 학교에서 시내로 나왔는데 어느새 카페의 마감 시간이더라고요. 나갈 때 둘러보니 손님은 저희 둘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친구 보고 여기 카페 디저트가 맛있다며 시험이 끝나고 또 오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카페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와중에 카페 직원들과 사장님도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총 5명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어딘가 부딪힌 듯한 쿵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두 당황해서 비상벨 버튼도 눌러보고 소리도 질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희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저와 제 친구는 자연스럽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었고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채로 한 달 동안 구조가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여성의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비상벨에선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무서운 감정만 더 들었어요. 같이 있던 카페의 사장님과 직원들도 다들 소리를 지르고 정신만 더 없었죠. 핸드폰도 당연히 안 터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소리 지르는 것을 포기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구조대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 이제 왔냐고 원망도 하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니 저희가 3시간 후에 구출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고층 건물이거나 낡은 건물이면 무조건 계단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2번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 생활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운이 없던 저에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갇혔던 그 친구가 이번 주부터 교환학생 신청 기간이라고 자기와 함께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환경을 바꿔보자고 말했죠.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친구는 한국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굳이 한국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또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제가 직접 2눈으로 한국을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함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신은 불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학점 때문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제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도 저는 합격했더라고요.
친구가 자신은 불합격했으니 저보고 대신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의류를 공부했죠. 한국의 첫인상은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저의 아버지는 항상 저보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어요. 높은 건물과 깨끗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답니다. 저는 더 구경해보고 싶었지만 학기 시작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해서 서울 구경은 제대로 못 해보고 바로 학교에 갔어요. 사실 교환학생은 공부보다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놀러 다녔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 저는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친구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한쪽에 붙은 어떤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들을 모아서 한국의 서울을 관광시켜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등록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구경을 제대로 못 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가 지나 관광 프로그램 당일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해가 화창하게 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모이는 장소가 을지로역이라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설레는 기분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모이는 장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의 주최자인 한국인을 빼고는 전부 다 저와 같은 외국인이더라고요. 조금씩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제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요즘 한국 젊은이들에게 핫하다는 을지로라는 곳을 관광했어요. 한국인 가이드는 이곳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말로 낡은 건물 옆에 초고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초고층 건물과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는 그 초고층 건물 옆에 허름한 건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옆에 건물들처럼 초고층 건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멋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중국의 도시는 아직까지도 허름한 건물도 많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제가 사는 도시보다 멋있었습니다. 을지로 관광을 마치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김치찌개 집으로 갔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음식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했어요. 먹어보니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밥도 먹었겠다. 가이드는 저희 보고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잠시 휴식을 하자고 했어요. 가이드는 옥상에 있는 카페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카페를 루프탑 카페라고 하더군요. 7층 건물의 옥상을 쓰는 카페였습니다. 저희는 그 루프탑 카페를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그 순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7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죠. 하는 수 없이 예전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4층을 올라가는 도중 덜컥 소리가 났어요. 저는 예전 생각이 나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전은 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저만 빼고 모두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제일 밥을 늦게 먹어서 가이드와 저 이렇게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리고 옆에는 한국인 부부와 커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자 제 옆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는 괜찮다고 10분 안에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한 번 갇히면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저만 유독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들 평온한 거냐고 소리치며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인 부부는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비상벨을 눌러서 상황 설명을 했으니 못해도 10분 내로 119나 엘리베이터 업체 직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부부는 저보고 침착하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얼마 후 정확히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와 소방관이 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서 도움을 받고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리 하는 성격이라고 듣긴 들었지만 이런 문제도 쉽고 빠르게 해결하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구출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카페로 가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알고 보니까 한국의 엘리베이터 사고율은 겨우 0.007%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치는 닫힘 고장은 포함도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안전성과 기술력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자신은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가 빠졌는데 엘리베이터 업체에 전화를 하니 몇 분 만에 직접 기사가 와서 밑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꼬박 며칠은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일도 겪고 주변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저런 말도 듣고 하니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면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매력을 느껴서 교환학생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여행을 통해서 한국을 더 느껴보려고 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중국인 여성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 중국에 의존받으면서 생활하는 나라라고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과 빠르고 속 편한 일 처리를 보고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며 교환학생도 연장 신청을 해버렸죠. 저는 이 중국인 부녀처럼 다른 국가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비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온누리 타임이었습니다. 인상 깊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인상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